속보. KF-21 세계 최초로 성공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포착 6세대 광학 레이저 무기 탑재. KF-21 보라매가 세계 최초로 광학 레이저 무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대한민국 항공기 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다. 이번 테스트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 6세대 전투기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그 기능을 실전처럼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KF-21은 현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E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중심으로 이번 레이저 무기 발사 성공은 단순한 실험적 기술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전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 광선을 이용하여 적의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기술로 현대전에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기 체계다. 특히 KF-21이 탑재한 6세대 광학 레이저 무기는 기존의 레이저 무기보다 더욱 정밀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강력한 파괴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 기술은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기존의 물리적 탄약을 사용하는 무기에 비해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장점을 가진다. 이번 실험에서는 KF-21이 비행 중 공중에서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여 정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출력 레이저가 목표물에 가해지는 강도와 정확성이 확인되었으며 전투기 기체와 무기 시스템 간의 완벽한 연동도 증명되었다. 또한 레이저 무기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의 진동, 열 손상 등 기술적 문제점이 철저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이번 실험 성공을 통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갖춘 전투기 개발 국가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KF-21에 탑재된 6세대 광학 레이저 무기는 기존 레이저 무기와는 다른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초고출력 레이저 발사 시스템을 통해 공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목표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발사 후 재충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이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레이저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적외선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미사일 발사는 열방출을 통해 위치가 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열 신호를 최소화하여 적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이번 발사 성공은 KF-21이 단순히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인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을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화하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을 열었다. 현재까지 레이저 무기 기술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일부 군사 강국들만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KF-21의 레이저 무기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다. KF-21이 단순히 레이저 무기 기술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 요소들을 점차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독립과 자주 국방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KF-21이 실전에 배치되기 전부터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F-21의 레이저 무기 발사 성공 소식은 외신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외신은 이번 성공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KF-21이 앞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 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KF-21의 레이저 무기 발사는 기존의 전투기 전력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며 전 세계 군사 강국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KF-21은 단순히 전투기의 역할을 넘어서 차세대 전쟁 기술의 시험대와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KF-21을 중심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첨단 기술과 전력화 가능성을 결합하여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성공적인 레이저 무기 발사 소식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 KF-21이 보여줄 추가적인 성과와 혁신은 대한민국과 세계 방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 미공군 군산깃 8 전투비행단 예하 35 전투기 비행대는 배버리 팩 25대1 훈련 중 전투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F-16 파이팅 팰컨 전폭기에 조인트 에어 투 서피스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재출격을 하는 군산 최초의 통합 전투 출격 ITC 인터그레이드 컴뱃 턴을 수행했다. 제8 정비군의 대원들은 전투기의 탄약을 장전하고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급유까지 했다. ICT는 신속한 교대 및 작전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비행기가 계속 가동 중인 상황에서 재장전하는 행위이다. 이는 신속한 공군력 투사를 위한 핵심 역량이다. 에금-158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에금-158 JS, 조인트 에어 투 서피스 스탠드오프 미사일 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대형 스텔스 스탠드오프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1000파운드, 450kg의 장갑 관통 탄두를 탑재했다. 2009년에 시험을 완료하고 미 공군에서 운용을 시작했으며 2014년 현재 호주, 핀란드, 폴란드 등에도 판매됐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확장된 버전인 에금-158B JS가 공대지 장거리 대치 미사일은 2014년에 대함 미사일의 파생형인 에금-158 시라르젬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2018년에 실전 배치됐다. 2016년 9월까지 로키드 마틴은 두 가지 변종으로 구성된 총 2,000개의 JSM을 미 공군에 인도했다. 2024년 8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JSM 미사일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우리나라도 대북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JSM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워싱턴의 반대로 토러스키 D-350 미사일을 도입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바로 1년 뒤 폴란드가 F-16 블락 52 플러스 전투기에 심층 관통 공격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에금-158 JSM 구매를 시도했고 2014년 10월 초 미의회가 판매를 승인한 것과 비교된다. 호주 역시 2006년부터 F-111C과 통합된 에금-142 파파이 미사일의 대체용으로 JSM은 슬라멀과 토러스케 D-350에서 승리하여 채택됐으며
2010년 중반부터 호주에서 심지어 생산 중이며 FA-18F와 F-35의 제스스몬을 운용할 계획이다. 잡설에 의하면 제스스몬을 도입키로 한 시점에서 한국보다 더 우등 조건을 가진 일본의 방해로 거부됐다고 한다. 우리가 결국 토러스를 택하긴 했지만 수년 동안 제스스몬에 미련을 가진 이유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량과 발전시키는 미래형 미사일이지만 당시 토러스 개발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미리 제스스몬을 F-15K에 통합해 놓으면 유사시 미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260발의 타우러스는 KF-21이 탑재할 수 있는 국산 천령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국산화되어 600여 발을 장비하게 될 것이다. 천령의 성능은 타우러스의 성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터보팬 엔진을 장착 사거리가 500km를 넘으며 탄두는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 메피스토 인텔러전트 오어헤드 시스템으로 강화 콘크리트 8m를 뚫고 들어간 뒤 최적 지점에서 폭발하는 관통탄두의 강력함을 가졌다. 또한 타우러스는 고도 50m의 저고도 비행으로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다. 영상 기반항법, IBN 지형참조항법, 터간 관성항법, INS 등 3중 항법 시스템을 장착. 적의 레이더와 재민, 전파 방해를 피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다. 천령은 타우러스처럼 복합 정밀 유도가 가능한 영상지형 대조 및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춰 오차범위 1-2m 이내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중점 개발 요구사항인 소형화, 경량화, 항공연동화, 스텔스 성능의 항제밍 능력을 강화해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스텔스 형상의 특수도료까지 더해 레이더 탐지 확률을 크게 줄였다. 또한 타격 목표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 최적의 표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작전 융통성이 높다. 게다가 연료를 탑재한 상태로 5에서 10년간 보관이 가능하여 즉시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선 빠른 대응이 가능하여 타우러스처럼 이륙전 연료를 넣는 시간이 불필요하다. 천령은 타우러스와 제스의 장점을 통합한 설계로 이중 탄두, 사거리 600km 이상, 관통력은 6m로 기존 대비 90% 수준이지만 중량과 길이를 줄여 KF-21과 F-50도 운용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이 종목 사면 대박. 장밋빛 미래 꿈꾸는 K방산. 기사로 나올 때는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히 살피고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우선의 거래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위비 투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고도의 무기체계를 갖춘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가 K방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방위사업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기대했지만 해를 넘긴 계약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덕분이다. 미국이 자국의 군비 지출을 아끼면서 각국의 방위비 인상 요인이 커지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 서방국들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은 6회공 모두 고르게 높은 기술력을 갖춘 무기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중심축이 중국 견제에 쏠리면서 한미 간 협력 요인도 상당하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가 한국 방위 산업에는 기회라는 것이다. 업계에서 이견의 여지 없이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조선업이다. 중국 조선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몇 년 전까지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버틴 조선업이 빛을 보는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은 굳건한 기술력과 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이점, 한미동맹 등 긍정적 요소를 등에 업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수를 누릴 것이란 기대가 남다르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집 5수정비, MRO, 사업 수주,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등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필요한 사업을 발빠르게 단행해 업계 내에서 주목도가 남다르다. 주식시장에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37,350원으로 마감한 하나오션은 지난 24일 기준 56,700원을 찍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하나오션이 단순히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 관계를 쌓아 미국 함선 건조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오션보다 규모가 큰 라이벌이자 K조선업의 파트너인 히디현대중공업 역시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히디현대중공업도 지난해 말 28만 7,500원에서 현재 30만 1,500원으로 올랐다. 미국은 조선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이 된 상황에서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60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 예산국 12호 보고서가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도 해양 패권을 두고 다툼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조선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한국의 기술력만큼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미국 해군이 우리 항구를 이용해 목에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리 또는 건조된 함정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 대기하면서 대중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겉으로 보이는 묵직한 무기 말고 레이더 등 탑재 장비들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최근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상 무기 수출이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육상 무기의 수출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아무래도 남의 땅을 직접 밟는 무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달갑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육중한 지상 무기를 가볍게 폭파시키는 것도 비관적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그넥스1, 하나시스템 등 무기 내부에 탑재되는 레이더 등 첨단 기술을 설계하는 업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주로 국내 무기체계에 같이 탑재되고 있지만 이들의 기술력이 독자적으로 외국 방산업의 주요 거래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후 방위력 증강이 예상되는 유럽 국가의 경우 한국 같은 제3국이 아닌 유럽 안에서 무기 거래를 하려는 경향도 포착된다. 완성된 무기 자체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시스템 개발업체는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던 연말 1만 4천원이 오르며 22만 500원에 장을 마친 라이지넥스1은 23만 500원으로 연휴를 맞았고 2만 2,600원으로 2024년을 마친 하나시스템도 마지막 거래가가 2만 6,200원에 달한다. 국제 정세가 이렇다 보니 K방산주는 최근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다. 이 밖에도 지난달 국방부가 발사 성공 사실을 알린 정찰위성 3호기 등 우주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트럼프 시대의 방위 산업은 유일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섣부른 기대만 가지고 달려들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고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일함에 취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만 반짝 쓰이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기는 특히나 더 각국에서 보수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세를 얼마나 빠르게 무기체계로 채택하고 성능 개량을 빨리 해가느냐가 과제라며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 나가면 K방사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짚었다.